아,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엄청 가까이 있네요, 우리가. 그죠? 이게 번호 순으로 앉은 거잖아요. 그죠? 혹시 막 앞에 앉고 싶었는 학생이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좀 더 뒤에까지 열심히 보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 저는 여러분들 공부법 이야기 그리고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선배들의 수능이 끝났잖아요. 어때요? 좀 실감해요? 여러분들이 고3이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벌써?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벌써? 그렇구나. 별로 그러기 쉽지 않은데 여기 여러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일단은 네, 고3과 관련된 오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우리 그 오해들을 좀 풀어보고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렇게 딱딱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거니까 좀 편안하게 여러분 대답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고3이 되면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1학년 때 또는 중학교 때. 뭐라고요? 하루 종일, 그쵸?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막 잠도 별로 많이 안 자고. 근데 실제로는 어때요? 선배들 보니까, 네, 그죠? 놀아요. 놀아요. 네. 아무튼 생각한 것만큼 1년 내내 공부를 할 수는 없어요. 하루 종일 공부를 하는 것도 사실은 힘들죠. 그쵸? 그래도 이 겨울방학부터 해가지고는 자신이 고3이라고 느낍니다. 이 형아들은. 그래서 아마 기말고사가 끝나면 좀 열심히 하겠다고 생각하죠? 그죠? 근데 아마 잘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한 1월 1일쯤 되면 이제 내가 진짜 고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는데 그때도 잘 안 돼요. 해야지라고 마음 먹는 거랑 실천에 옮기는 거랑 습관으로 잡히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또 설쯤 지나면 해야지라고 이제 3차 목표를 세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벌써 2월까지 가는 거거든요. 3월에 학력 평가라는 걸 봐요. 그리고 새 학기가 되죠. 진짜 고3이라고 느끼는 시기가 오는데 그 3월까지 열심히 하고 나면 모의고사를 쳐요. 그 성적이 잘 나올까요, 여러분? 3월 모의고사가 막 수능까지 간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진짜 그럴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그 말이 꽤 일리는 있습니다. 자, 3월이 지나고서는 고3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3월까지는 어쨌든 간에 다들 좀 열심히 할 생각은 같거든요. 근데 4월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중간고사 준비를 또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중간고사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나의 내신이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아요.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정시 파이터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수능 준비도 해야 되고 중간고사 준비도 해야 되고 어떡하지 고민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나질 않아요. 못해요. 그죠? 5월이 되면요. 날 좋죠. 그쵸? 날이 좋아요. 여러분 지금 추워도 우리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날씨가 좋으면 어떻겠어요? 더 하죠. 그리고 이 후배들은 아마 체육대회 같은 걸 할 거예요. 그럼 더 설레고 놀고 싶어요. 자, 6월달 되면 모평이라는 걸 보는데요. 모의고사 이제 평가원이 내는 첫 모의고사예요.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시험을 꽤 열심히 요때까지 바짝하고 보는데 이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재수생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나의 등급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전의를 상실하죠. 또 이때 되면 공부하기가 싫어지고요. 7월 되면 다시 한번 기말고사 때문에 기말고사야 수능이야 오락가락 하느라고 공부하기 힘들어요. 자, 여름방학엔요. 여름방학 길어요, 여러분? 얼마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여름방학 때 되게 많은 일을 하려고 막 목표를 세워요. 복습부터 시작해서 우리 수능 범위 전부 다 해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방학이 좀 짧고 내가 원하는 만큼 공부를 할 수 없고 덥고 그죠? 또 공부하기 힘들고요. 9월 이후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자, 수시 원서를 씁니다. 9월부터. 9월에 원서 마감까지 해버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쓴 대학들이 있잖아요. 한 달여 시간 동안에요. 그 대학이 내 대학이 돼요. 원서만 썼는데 제가 고려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그 고대 원서를 쓴 친구들은 요 시기쯤 되면 저한테 다가와서요. 툭툭 치고 선배님 그런다? 원서만 쓰고 안 그럴 것 같죠? 이제 진짜 자기 대학처럼 느껴지고요. 또 뭐 Y대 이런 데 쓴 친구들은 와서요. 고대가 뭐예요? 연고전이지 막 이런 소리를 해요. 아무 저랑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을 막 합니다. 자, 그렇게 헛바람이 든 친구들은 그 대학에 붙을까요? 미안하지만 붙지 못합니다. 그쵸? 자, 근데 이 수시를 쓰고 나면요 난리가 납니다. 주변에 누가 대학을 붙으면 내가 설령 그 대학에 갈 생각이 없을지언정 부러워서라도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공부 못하고요. 원서 쓴 대학에서 불합격 통지가 나오면 더 심하게
흔들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9월 이후에 정말 많이 공부를 안 해요. 이러저러한 핑계로 더더욱 안 해서요. 여러분들 수능 날짜거든요. 이 날이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다가옵니다. 여러분이 예비 고3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나 싶잖아, 그쵸? 수능까지의 날짜는 더 빨리 다가오게 돼요. 자, 현재 예비 고3의 고민들을 좀 이야기해볼까 봐요. 뭐가 있냐면 수시, 정시, 그죠? 고민이 돼. 이거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자, 복습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고민이에요. 이과 친구들, 손? 이과가 비율이 더 많죠? 그쵸? 아니에요? 할 게 더 많죠, 사실은. 그쵸? 그래서 복습을 해야 될 것들이 이과 친구들은 더 많을 텐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할 게 진짜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쵸? 과목이 3과목씩이라고 하는데 아마 예비 고2 친구들은 진도가 아직 다 안 나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나가야 되는 게 많고 고3 친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이거 하나씩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수시, 정시 하나에만 집중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쵸? 아니에요, 잘했어. 네, 노입니다, 노. 그죠? 자, 사실은요, 수시랑 정시, 즉, 내신이랑 수능은요, 하나의 연결고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신 준비를 하는데, 그걸로 인해 모의고사 성적이 나오지 않는다? 말이 안 돼요. 내신 준비 그 범위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하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모의고사 성적 부분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수능은 길게 보면 그 한 파트가 결국 내신 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당연히 같이 가는데 내신형, 수능형이라고 불리우는 친구들 있죠. 다른 게 아니고 내신 유형은 딱 그 범위에 맞게 좀 깊이 있게 공부가 되면 되고 그 다음에 앞에 나왔던 복습 부분에 대한 게 좀 미흡해도 내신은 잘 맞을 수가 있어요. 자, 반대로 수능형 친구들은요. 국소적인 범위에 해당하는 깊이 있게 나오는 것들까지는 공부를 안 한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두 가지가 다 사실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둘은 절대 따로 가지 않고요. 내신은 학교 선생님께서 출제하시잖아요. 그죠? 아, 여기 와서 기다리는데 여러분들 되게 선생님과의 사이가 엄청 좋은 학교더라고요. 그래서 부러웠는데 학교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여러분들 멍하게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 리액션을 하는 친구들 저랑 되게 많이 눈 마주치고 있죠. 그쵸? 아무리 뒤에 있어도 제가 자꾸 쳐다보는 느낌이 드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리액션이 좋아서 그래요. 리액션이 좋아서 그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요. 좀 멍하게만 보지 말고 반응을 해보려고 하세요. 네, 이런 대답도 좋지만 이런 대답보다는 약간 선생님을 쳐다보고 끄덕여요. 지금 되게 잘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갑자기 주목받는 느낌이 드니까 고개를 숙인 것 같은데 막 끄덕여요. 맥락 없이 끄덕이면 안 되고 타이밍에 맞게, 그죠? 타이밍에 맞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끄덕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봐요. 이런 반응을 하잖아요. 선생님 쳐다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끝판왕은 마지막에 잘 모를 때 수업하다가 이렇게 한번 반응을 해보잖아요. 그쵸? 이게 이렇게 많은 친구가 있는데도요. 맨 뒤에 있는 학생이 제 눈에 들어오는 이유는 리액션을 했기 때문인 거거든요. 학교 내신 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수업 시간에 이제 못 자요. 왜냐하면 제가 자꾸 너만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잘 수가 없어요. 어떻게 선생님한테 의리가 있지, 그치? 못 자요, 못 자. 열심히 들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수업 듣는 친구한테는 사실 하나라도 더 가르쳐주고 싶다. 시험 문제도. 이런 거 있잖아요. 크게 말 안 해. 되게 중요해. 알겠지? 이거 중요하다. 알겠지? 중요하다. 이러고 넘어가시는 거 그 시험 문제죠. 그렇죠?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출제하시는 분인데 그 수업 때 열심히만 들으면 내신 준비가 되는 걸 왜 수학 시간에 영어를 풀고 영어 시간에 국어를 풀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방과 후에 여러분들 야자가 필수인가요? 아니에요. 학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나긴 시간 동안에 충분히 자기 공부해 나가면서 전범위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거, 수능에 해당하는 거 해 나갈 시간이 됩니다. 그쵸? 복습 여러분 어떻게 해요? 책 처음부터 끝까지 가나요? 보통 복습하라고 하면 책의 처음을 참 잘 살펴봐요. 1학년 때 배운 수학이 우리 수능 범위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죠. 문과든 이과든. 그죠? 근데 1학년 수학을 모르면 안 돼요. 예를 들어 2차 방정식, 판별식 이런 거 모르는데 수능 문제를 풀어낼 방법은 전혀 없죠. 기억나요? 그죠? 다 알죠? 1학년 수학들은 그죠? 따끈따끈하게. 자, 이걸 복습하려고 하면요. 책 처음은 우리가 항상 익숙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 다 고등학생만 있으니까 오늘은 판별식 뭐예요? 네네. b제곱 마이너스 4ac. 그거 어디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근해 공식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고 근해 공식 안에서 루트 안에 있는 것이잖아. 그런 흐름들 보는 거죠. 그쵸? 자, 여러분들 책 처음 부분 그쪽은 잘하는 이유가요. 좀 초반에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축에 접하는 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 라고 하면 알지. 물론 여러분 잘하니까. 근데 좀 망설이게 돼요. 원의 방정식만 가도 좀 망설이고요. 당연한 거죠. 책 뒤쪽에 있으니까. 자, 책의 처음은 항상 익숙하고요. 여러분이 모르는 부분은 책의 처음을 봐선 절대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내가 모르는 부분들, 안 봤던 부분들을 한 번 더 봐도 또 못 보게 돼요. 은근 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보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목차를 좀 이용을 해주세요. 목차 이용하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어떻게 이용을 하면 좋으냐? 목차를 보시되 제일 대단원 말고요. 소단원들이 있어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형아는 굉장히 잘하잖아. 2차 방정식이 있어요. 판별식 이미 잘 알아요.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평생 가도 까먹지 않아요. 수학이 필요한 때까지는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복습은 전혀 필요 없는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했을 때 아는데 그거 뭐더라 쉽잖아요. 그 부분이 복습할 부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좀 목차를 이용하시고 가장 좋은 건 여기 예비 고3 친구들 저는 수학 100점 받았어요. 수능에서. 네, 선생님은 정시 합격인데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이 팁을 좀 들으세요. 100점으로 가는 건 이과죠. 이과 수학 100점인 거예요. 자, 100점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는 가장 포인트는요. 노트예요. 방금 말했던 개념을 2학년 때까지는 전반적으로 학습하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중간중간 구멍이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념 공부를 하면서 노트 필기를 하는 거라면 고3은 달라요. 이미 한 번의 개념은 정리가 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복습을 해나가면서 몰랐던 부분들을 꼭 적어 놓으세요. 왜냐하면 이번에 한번 까먹은 건요. 다음 달에 또 헷갈려요. 수능 직전에도 헷갈릴 만한 거예요. 예를 들어 삼각함수. 그죠? 내가 사인 3분의 파이가 얼마인지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는다면 2달 후에도 바로바로 튀어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약한 부분들을 써 놓으세요. 절대 단원 필요 없고요. 그냥 노트로. 그게 수능 직전에 모의고사 직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나의 약점 노트가 돼요. 그게 결국은 100점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지름길입니다. 알겠죠? 자,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정리가 안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yes or no야? 이거 맞잖아. 그죠? 이거 사실은 우쭈쭈 해줄 부분 맞지 않아요? 사실 우리 학생들 너무 힘들어요. 학교에서 보내는 활동들도 많이 해야 되고요. 방금 말했던 것처럼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남학생들이니까 운동도 좀 하나요? 게임도 좀 하나요? 살짝? 안 해요? 진짜 많이요라고 한 거죠? 아니요가 아니고 그죠? 잘못 들었죠? 제가 고3 때를 생각해봐도 그 고3 때 제 친구들이 게임을 가장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PC방을 가더라고요. 그럼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경험해봤는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PC방을 간 친구들은 내일도 모레도 계속 공부해야 했어요. 자, 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렇다고 또 놀 것들을 다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시간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버려지는 시간 진짜 많죠. 사실 솔직히. 그쵸? 그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버려지는 시간 진짜 많은데요. 그 시간들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축구 시간이 보장이 돼요. 하세요. 축구를 하되. 근데 잠깐 축구하는 친구들 내일이 없는 것처럼 축구하는 거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축구가 끝나고 야자 들어와서 완전 뻗어서 자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말고 적당히를 말하는 겁니다. 자,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쉬면서 공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짜투리 시간의 대표적인 게 뭐 쉬는 시간 아니면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죠? 그리고 선생님께서 종례하러 들어오시기 전까지 비어있는 시간들 꽤 많아요. 그런 시간들에 여러분 뭐 공부해요? 수학, 그죠? 그때 수학 공부하기가 제일 나아요. 국어는 어쨌든 한 지문을 읽어야 되고 하지만 수학은 한 문제 한 문제만 그때 풀어도 좋으니까. 제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하겠다고 고3이 돼서 마음을 먹어봤는데요. 갑자기 어제까지 쉬는 시간에 막 매점 가고 놀러 다니던 애가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는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귀마개를 꽂고 공부를 했어요. 쉬는 시간에. 제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어떻게 연기 되게 잘했어. 뭐야, 그죠? 너 뭐야, 그랬어요, 그쵸? 조금 더 심하게 날라올 수도 있겠죠, 이야기들이. 근데 안 들리는 척 귀에 꽂고 공부를 막 결심했어요. 문제를 막 풀고.
그랬더니 한 일주일 안에요. 그냥 쟤는 쉬는 시간에 공부하는 애가 되더라고요. 그냥 공부쟁이 이런 이미지가 생겼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니까요. 그 쉬는 시간에 사실 내가 공부를 한다고 해도 뒤에서 재밌는 이야기 하면 들리잖아요. 근데 한 달 정도 안 들리는 척 연기를 해보니까요. 그 안에 저도 그런 쉬는 시간에 잡음이 하나도 안 들려지더라고요. 집중력이 생기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그 짜투리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집중력도 생길 수 있고 심지어 난 그냥 이 시간에 공부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으니 아무도 나랑 쉬는 시간에 안 놀아주잖아요. 공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고3 때 정도는 한번 그렇게 해봐도 될 것 같아.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다면 뭔가 버려지는 시간 하나의 포인트라도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고요. 여기는 휴대폰 다 반납하나요? 정말 훌륭한 것 같아. 난 황지고에 두 번째 오는 건데요. 아니, 지난번에도 한번 왔었어요. 근데 여기 남학생들 남고 중에 이렇게 다들 반짝반짝하게 보는 곳이 잘 없어요. 여러분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사용하는 게 제일 나쁘잖아요. 그죠? 학교 끝나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 왜 웃었지? 아니야? 왠지 자네가 얘기하면 거짓말 같이 느껴지곤 해. 이유가 뭐지?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학교 끝나고 공부를 할 때라도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그건 정말 끊어내야 됩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아마도 좀 잘할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잔소리는 안 할게요. 그죠? 휴대폰 사용만에 안 하고 있죠. 그죠? 자, 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 한번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칭찬을 엄청 좋아해요. 나는 원래 좀 그랬던 것 같아.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는 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 그래서요. 그 제자들도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줘요. 제가 그 수강 후기에다가 여러분들 강의 듣고 열심히 들었을 때마다 칭찬을 한번 남겨봐. 자기 스스로에 대한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민망해 하더라고요. 의외로 본인한테의 평가가 가장 야박한 것 같아요. 특히나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이 뭐 강의를 들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풀었어요. 그때그때 느끼는 느낌이 있을 거야. 사실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가 수학을 좋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뿌듯함? 그쵸? 국어 같은 거에 비해서 수학은 어쨌든 되게 똑똑해 보이죠. 더 한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때 오는 희열? 그걸 좀 크게 즐겨주세요. 고3이 되면 당연히 재밌는 게 더 많죠. 아마 여러분들 창밖을 보는 것조차도 공부하는 것보단 재밌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자꾸 창밖을 봐. 뭐 숨겨놨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공부해 나가는 걸 좀 즐기는 방법은 단 하나인 것 같아요. 좀 나 진짜 똑똑한가? 이거 나 천재인가? 어떡하면 좋지? 내 이렇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 하시면서 좀 즐겨주시는 게 제일 크고요. 그리고 일단 노트, 아까 말했던 그 노트에 하나를 더 얹을게요. 예비고3 친구들. 실수 많이 하는 포인트들이 있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완벽하게 잘하나요? 저의 경우에는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자들을 봐도 마찬가지. 박스가 있으면 박스 위에 있는 글은 거의 눈에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정수 A, B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하는 어쩌고저쩌고 이런 말이 있으면 대체적으로 박스부터 눈에 딱 들어오거든요. 식으로 되어 있고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눈에 들어와. 근데 사실은 그 앞에 적혀 있는 정수 A, B라는 그 정수라는 조건이 엄청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실수를 유발하는 포인트가 되는 거 있죠. 단 하고 나오는 조건 잘 안 봐요. 근데 단 하고 나오는 조건을 봐야지만 내가 실수하지 않고 풀어낼 수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꾸 놓친다는 걸 스스로 판단을 해서 앞에 있는 한글 부분을 잘 읽을 것, 뭐 이런 말들을 썼어요. 단 하고 나오는 조건들을 꼭 살펴볼 것. 그게 실수 노트에 적혀 있었는데 수능 직전에 그 노트를 딱 봤더니 그런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 스스로가 그걸 다시 자각하고 시험장에 딱 들어갈 수 있었겠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계산을 진짜 못해.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그럼 계산할 때는 특별히 너 더 정신 차려라고 써두시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되게 좋은 잔소리가 돼서요. 시험 때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본인의 실수, 본인이 못하는 부분들을 꼭 체크해 두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수학 제일 좋아하나요? 아니에요. 그죠? 여긴 그래도 수학 좋아요가 나오네요. 수학 제일 좋아하냐고 질문하면 거의 대부분 대답 안 해요.
수학 싫어하는 사람 그럼 약간 이렇게 쭈뼛쭈뼛 손이 올라오는데 선생님은 수학 선생님이 됐지만 난 사실 수학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 때. 저는 국어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난 국어가 제일 재미있었어요. 그 수학은 그냥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따라가는 편이었는데 어느 날 느꼈는데 수학은 공부를 해도 안 오르는 거예요. 성적이. 가만 나의 플래너를 살펴보니까 국어는 내가 좋아하니까 계획 세운 대로 무조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계획을 세우면 100% 실천하는 날은 잘한 날이지만 아닌 날들도 많잖아요. 그때그때 가장 처지는 과목이 수학이었어. 자, 그러면 수학을 제일 먼저 위로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그쵸? 그래서 학생들한테는 이야기를 해요. 수학을 싫어한다면 수학을 가장 먼저 해보라고. 하루의 시작을 수학으로. 산뜻하게 수학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못하는 과목이 처지는 일이 없어요.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공부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지금 되게 따뜻하죠, 여러분들? 그죠? 인원이 많으니까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 네, 겉옷을 좀 벗어요. 자, 개념부터 유형 문제풀이 그리고 실전 이렇게 3단계로 일단 대표적으로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개념이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많이 들어봤죠? 그죠? 수학에서 개념 모르면 못 풀어요. 그냥 공식만 알라는 게 아니고 개념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지금 겨울방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2학년이든 3학년이든 마찬가지로 겨울방학에 꼭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사실 개념만 공부한다는 건 말은 안 되고요. 수학은 유형을 같이 보셔야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나오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풀이하시다 보면은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문제 안에서 필요한 개념들 뭐뭐 있는지 예를 들어 지수함수, 로그함수 파트이긴 한데요. 거기는 2차 방정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판별식, 근과계수의 관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 그럼 내가 어떤 부분의 개념이 부족한지 복습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문제 안에서 체크가 가능해요. 그래서 꼭 문제랑 같이 보면서 개념을 만들어 가시고요. 마지막으로 실전은 시험 때. 시험 때인데 이거는 패스의 기술.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고3, 예비 고3 친구들 주목해서 보세요. 2월까지. 그러니까 3월 직전까지 여러분들이 꼭 끝내셔야 되는 건 개념을 완벽하게 끝내기. 그리고 수특보다는 저는 기출을 먼저 추천해요. 수능 특강은 6월까지 끝내면 돼요. 6월 모평까지는 일단 한번 끝내주시는 게 좋은데 기출을 지금 끝내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전년도랑 교육과정이 달라요. 그죠? 그래도 이미 기출문제들이 다 알아서 단원별로 이렇게 솎아져서 나와 있어요. 기출문제집 중에서 연도별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은 푸시면 안 돼요. 교육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단원별로 모아져 있는 기출문제집을 선별해서 푸시는데 10몇 년짜리 이런 거 풀지 마세요. 그런 거 너무 길어. 너무 길어서 좀 기다리지 않아도 되죠. 갑자기 끄덕이고 있어.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수능 준비하던 때 풀던 거 여러분 풀 필요 없어요. 거기까지 지금부터 거기까지 갈 필요 절대 없고 일단은 최신 기출로 조금 얇게 나온 거 먼저 시작을 하세요. 기출 어차피 한 번 볼 거 아니고요. 7월 이후에 또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내가 2월 안에 끝낼 수 있는 것 제일 중요한 건 세 과목이 전부 다 끝나야 돼요. 그죠? 세 과목이잖아요. 우리 수능 범위에 해당하는 거. 그거 전부 다 끝나야 되고 3월 이후에는요. 여러분이 못했던 기출 남아있는 문제들 사실 있을 거니까 그거랑 아까 말했던 것처럼 최신 기출 말고 좀 더 오래된 기출의 경우에 문제가 좀 어려워요. 그런 문제들도 포함 수특까지를 6월 모평 안에서 완성을 시켜주면 가장 좋습니다. 자, 수능 특강을 공부하면서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레벨 3예요. 그쵸. 여러분 아마 이제 1월 되면 나올 텐데 레벨 3 문제를 못 풀어가지고 진도를 못 빼. 그래갖고 그 과목을 하다가 많은 경우 되게 많이 봤거든요. 레벨 3가 힘드시면 레벨 3는 좀 나중으로 밀어놔도 좋아요. 괜찮아. 왜냐면 우리에겐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레벨 3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바에야 차라리 4점 킬러 문항을 준비할 때 제대로 보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지저분해 보이는 어려운 문제들이 결국 킬러 문항을 대비하는 데는 도움이 되거든요. 지금보다 여러분들 개념이나 문제 유형에 대해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 레벨 3를 보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월 안에는 수특까지 끝나고 그 다음에 여기 7월부터 9월까지 이 안에 수능 완성 끝나야 되는데요. 완성을 시작도 못하는 친구 저 되게 많이 봤어요. 의외지 않아요, 여러분? 예비 고2 친구들의 경우에 막 연계교재고 기출이면 다들 끝낼 것 같은데 의외로 그렇지 못하고
새 것인 수특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공부 안 하는 친구들. 여러분들은 아니니까. 자, 7월부터 9월 안에는요. 6월 모평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중 문제지들이 좀 대거 느낌이 바뀌어집니다. 6월 모평에 맞춰서요. 그 트렌드에 맞게 나오게 되니까요. 수능 완성뿐만 아니라 요때 여러분들이 기출도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의 6월 모평이 결국 여러분들 수능이랑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니까 그 6월 모평에 대한 분석 완벽하게 해주세요. 10월 이후 사실 10월부터 수능까지라고 하면 한 달여 되는 시간인데 이 시기에 조금 오버하면 3월부터 10월까지 7달 공부한 양을 저 한 달 반 안에 다 다시 한번 돌릴 수 있어요. 그만큼 시간이 많아요. 학교에서도 선생님들께서 공부할 시간을 꽤 많이 주시는 편이고요. 이때는 정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기인데 저 시기에 가장 공부 안 해요. 이런저런 이유로. 수시 쓰고 3, 4, 5 모여서 우는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내가 인생 왜 이렇게 살았지? 막 이런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들 그러지 않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시기 10월부터 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들에 대한 틀린 문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과 그 다음에 연계교재 외에 파이널 모의고사 같은 거 나오죠. 실전 모의고사 형태로 넘기는 문제 이걸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이때 들어가는 게 뭐냐면 패스의 기술이에요. 패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요건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할 거고 여기에 보시면 오답 노트라고 되어 있죠. 짜잔. 기능이 멋있죠? 자, 네. 오답 노트 뭐냐면 자, 오답 노트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수학 100점을 가는 방법. 포인트 두 번째가 오답 노트인데요. 여기 학생 잘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오답 노트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할게요. 이건 잘 안 해. 오답 노트는. 근데 오답 노트야말로 수학 1등급 받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지금까지 연계교재랑 기출 이런 거 틀린 것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때 되면 문제집이 모일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인 문제집을 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조금 여력이 된다. 그러면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노트나 아니면 그냥 가장 저렴한 노트 하나를 사세요. 틀린 문제 앞에 붙이고 뒤에는 그 문제에 대한 해설을 갖다 붙이세요. 그냥 아주 심플하게. 양면이 둘 다 틀렸으면 둘 중에 한 문제 아무거나 포기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틀린 문제 많이 있으니까. 자, 틀린 문제 하나 앞에 붙이고 뒤에 해설지를 붙여요. 그렇게 완성해서 아주 투박하게 만든 오답 노트 하나를 들고 아침에 학교를 가면 그거부터 푸세요. 머리가 산뜻하게 돌 때 그 틀린 문제를 봐봐. 근데 생각보다 안 풀릴 거고요. 그거는 해설지를 빨리 보지 말고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노트. 내가 의외로 왜 틀렸지? 금방 풀어내는데 하는 건 찢어서 버리세요. 자, 그럼 오답 노트가 이렇게 두껍다가 점점점 줄어들겠죠. 그렇죠? 자, 그 노트들 한 2개 모이면 다시 오답 노트 하나 더를 만드는 거예요. 킹 오브 더 오답 노트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내가 틀렸던 문제들을 생각하는 시간을 몇 번 갖잖아요. 킬러 문항 대비가 완벽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100점을 위한 준비를 하려면 그걸 대비하시면 좋겠고, 자, 여러분이 봐야 되는 수능 범위예요. 잘 알고 있나요? 잘 알고 있어요. 자, 2학년 친구들은 가운데에 해당하죠. 예비 고3. 우리는 가형, 나형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형 친구들의 경우에는 기하 없어요. 그러니까 전년도 선배들이 기하 벡터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면 여러분은 기하에 대한 스트레스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수학 1 들어가다 보니까 삼각함수, 그죠? 지수 로그 함수 뭐 이런 거 들어가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인데요. 사실 문과 나형이 수학 2를 보는데 이과 친구들한테 수학 2가 없어요. 근데 수학 2를 모르고 미적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형은 사실상 수학 1, 수학 2, 확률과 통계, 미적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다만 수학 2는 개념 위주로만 훑어주시면 될 겁니다. 자, 나형 친구들은 수학 1과 수학 2, 확률과 통계인데 문제가 뭐냐면 지난 교육과정과 다르게 여러분 교육과정부터 삼각함수가 다시 들어가다 보니까 그 단원에 대한 스트레스 정말 많이 받아요. 아까 나를 아는 척한 친구 수학의 왕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수학 1을 참 많이 가르쳤었는데요. 삼각함수만 나오면 학생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거예요. 근데 나만 어려운 거 아니고 남들도 어려우니까 그 수학 1 파트에서 잘 헤쳐나가셔야 됩니다. 예비 고2 친구들은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가나형은 없지만 사실상 가형, 나형 비스무리한 건 존재하죠. 문과대 쪽으로 갈 친구들은요. 이 확률과 통계를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거기서 몇몇이 이제 미적분 이렇게 올 거고 이과 쪽에서 미적분 또는 기하인데
보통 기하를 많이 선택하고 또 미적분. 그래서 미적분은 문이과 대통합이 한번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내가 가려는 대학에 맞게, 그죠? 기하 쪽 파트 내가 공대 쪽 가려고 하고 그러면 기하를 선택하거나 미적분 선택하는 게 당연히 맞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약간의 불이익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에 맞게 여러분들의 선택 과목을 정해주시는 게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죠? 자, 아까 말한 이야기들입니다. 개념에서인데요. 여기 아마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은요. 주변에 이런 거 있을 거야. 이거 왜 이런 공식이 나왔지? 하는 질문하는 친구들 있죠. 왜 그래? 막 이렇게 얘기해주는 친구. 자, 이거 왜? 라고 많이 물어보는 친구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그냥 외워 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 중에 자기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냥 외워 라고 하는 친구도 당연히 수학 잘 할 수는 있는데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친구는요. 시간 투자 대비 고효율로 수학을 잘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를 궁금해 하다 보면요. 공식을 그냥 암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대로 되게 간단하지만 판별식을 그냥 외운 친구가 있고 판별식이 근해 공식으로부터 나왔다는 거를 받아들인 친구가 있다면요. 근해 공식 하나 가지고 판별식부터 근과계수의 관계까지 다 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흐름을 알고 있는 친구는요. 그 다음번에 내가 공식이 잘 기억이 안 나도요. 금방 유도해낼 수가 있고요. 아닌 친구들은 한 번 까먹으면 땡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자꾸 궁금해하고 증명 과정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생각보다 어렵지만 한 번 공부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 다시 공부하지 않아도 돼서요. 길게 볼 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어느 포인트의 개념이 중요한지 문제에서 어떻게 개념이 쓰이는지가 보여요. 사실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 함수 그래프가 나왔으면 그 그래프에 뭐 정의역이 어떻고 치역이 어떻고 이렇게 성질들을 배우잖아요. 근데 실제 문제에서 정의역이나 치역을 그냥 대놓고 물어보는 문제 있어요? 잘 없어요. 오히려 범위에 맞게 뭐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거나 바뀌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유형 문제를 풀어봐야지 보여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는가를 자꾸 궁금해하세요. 이 두 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100% 수학 1등급 나옵니다. 그리고 나면 당연히 유형 문제, 기출 문제, 연계 교재 같이 가져가는데요. 기출 문제는 사실상 연계 교재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이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교재랑 기출은 자꾸 많이 보시고 유형 문제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더는요. 결국 현재의 트렌드가 중요하잖아. 기출이랑 최신 기출이랑 그다음에 연계 교재의 경우에는요. 여러분 수능에서 나올 만한 그 문제의 유형 그리고 발문, 어떻게 문제를 물어보는지 이런 형태들이 거의 대부분 똑같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요. 자꾸 눈에 익혀놔야 수능날 긴장하지 않고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전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이건 좀 재밌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야기야. 수학 시간이 100분이죠. 100분 내내 1번부터 쭉 시작해서 30번을 딱 끝내고 만점 받는 친구는 없어요. 그런 친구는 없어요. 21번 당연히 막힐 것이고 그 앞에 막 16번 이런 데에도 한 번씩은 계산이 꼬이는 일이 발생하죠. 우리는. 자, 여러분들만의 그 방법이 생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계산이 꼬이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두 번째는 분명히 내가 아는 문제인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죠? 자, 이 두 가지 중에 패스해야 되는 것은 둘 다예요. 그죠? 둘 다예요. 계산 한번 꼬이면 또 꼬여요. 그러면 멘붕 오거든요. 계산이 한번 꼬이면 그 문제 패스. 그 다음에 아는데 잘 모르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 당연히 패스. 일단 넘어가세요. 괜찮아요. 100분 시간 길어요. 그리고 그 중에 모르겠는 문제, 무슨 말인지조차 모르겠는 문제도 있죠. 그쵸? 자, 그 네 가지가 있다면 제일 먼저 다시 돌아와서 뭐부터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는 분명히 내가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46, 24가 아니라 26이라고 써놓잖아요. 다시 풀어도 46, 26이라고 쓰면서 풀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오면 머리가 리셋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아요. 계산 문제 가장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데 안 풀렸던 문제 풀어내시고 여기까지는 빠르게 해내시고 그 다음이 모르는 문제를 해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문제에 맞게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 계산 문제는 기억 시옷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아는 문제인데 안 풀려 뭐 세모 이렇게 표시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어 별표 이런 식으로 표시해서 돌아와서 내가 제일 먼저 무엇을 풀어야 되는지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만점으로 준비한다면 30번 같은 문제 내가 어떻게 몇 분을 할애해서 풀어야 될지 자기만의 루틴이 정해져 있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의고사 형태의 실전 준비에 가장 좋은 건 2학년들도 준비해보면 좋아요. 그 주말 있죠.
주말에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좀 길게 시간을 뺄 수 있잖아요. 90분. 수학은 원래 100분인데요. 90분으로 정하세요. 한 10분 정도는 실전과의 시간 차이가 분명히 날 거예요. 긴장도도 다르니까 90분으로 체크를 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출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EBS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전에 봤던 모의고사들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내가 한번 풀어본 건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풀었던 문제 100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꼭 다시 한번 시간을 재고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아 내가 어떻게 패스를 해나가야 되는구나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빠르게 볼게요. 상위권 친구들 난 이미 1등급이에요 하는 친구들에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특 레벨 3나 킬러 문항들을 주류로 봐야 되겠죠. 당연히.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없잖아요. 내가 붙박이 1등급이에요가 생각만큼 많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 대부분은 중위권에 해당합니다. 그죠? 자, 이 친구들의 경우에는요. 제발 처음부터 끝까지 하셔야 돼요. 의외로 하다 마는 경우 정말 많이 봤고요. 강의를 진행해도요. 우리 막 저 왕도 강의 같은 거 70강씩 되는데 앞부분만 생생하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 열심히 했어? 그럼 제가 그 앞에 얘기했던 뭔가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뒤쪽까지 끝까지 가는 게 되어야지 완벽하게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전범위로 가셔야 되고 중위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건 주변에서 뭘 하는지를 자꾸 기웃거려요. 내가 수특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기출이 필요하대. 지금 중요하대. 그러면 수특하다가도 기출로 막 가요. 기출하다 다시 수특으로 오고 그러면 수특도 기출도 제대로 되지 않아 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중위권 친구들은 뭐가 됐건 시작을 하면 전 범위 끝까지 3과목 다 끝까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마지막은 수학 잘 안 나오는 친구들 있죠. 복습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친구들. 수학 실제 예가 있는데요. 이 시간 제가 만난 친구인데 고2 때까지 인생의 수학을 공부를 한 번도 안 했대. 중학교 때도 안 했대.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음악 할 거래 자기는. 그래서 수학 시간에 맨날 엎드려 있거나 아니면 일어나서 이상한 대답을 해요. 막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대답하면 막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2분의 1, 3분의 1이니까 둘이 더하면 5분의 2요. 막 이런 얘기하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2학년 2학기부터 갑자기 음악은 자기가 갈 길이 안 되는 걸 깨닫고 수학 공부를 시작했어요. 실제로 그 친구는 인서울대학교에 합격했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수학 성적도 3등급까지 나왔던 걸로 기억해요. 수능날.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이요. 생각보다 성적 급격하게 올릴 수 있어요. 그 친구는 중학교 수학도 몰랐던 친구잖아. 그거보다 잘한다면 더더욱 오르겠죠. 일단 제일 먼저는 안 되어 있는 부분 메꾸는 게 중요해요. 중학교 수학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그럼 절대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기 힘들어요. 2차 방정식 인수분해를 못하는데 뭘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당장 중학수학부터 복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3년치 복습하지 마시고요. 하위권의 친구들은요. 미안하지만 강의 들으세요. EBS 강의 무료잖아요. 거기 가시면 중학수학에 대한 복습 진짜 빠르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복습하시고 그 다음이 이 초보 탈출 이런 강의들이 있어요. 수포자를 위한 강의들 생각보다 많이 있는데 그 강의들 하나라도 잡고 선생님 따라 그냥 가세요. 편안하게. 그리고 끝까지 한번 들어봐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 하위권에 있는 친구들은요. 일단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하다 말지 말고요. 한 달, 2달, 100일 투자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가면 진짜 많이 바뀔 겁니다. 자, 공부 꿀팁 정리. 개념 노트 얘기했어요. 실수 노트이자 또 오답 노트이자 뭐 복습 노트 다 좋습니다. 그들을 한 방에 그냥 때려 넣고 쓰시면 돼요. 두 번째는요. 예비고3 친구들이요. 모의고사들 보죠. 해설 강의 들으시나요? 이제는 들으셔야 돼요. 해설 강의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접근한 방식이랑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해설 강의를 좀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 스스로 다시 풀어보셔야 되고요. 마지막은 전년도 수능 풀어보셨어요? 선배들 수능? 얼마 전에 본 따끈따끈한 수능? 아마 안 풀어봤을 거예요. 뭐 교육과정이 다르잖아요. 라는 핑계 또는 저랑 제가 범위 다 안 나갔는데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있는데 여러분 범위가 아닌 문제를 제외하고는 지금 당장 풀어보세요. 빨리 풀어볼수록 여러분 수학 성적이 올라요. 트렌드라는 게 보이거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구멍이 나 있는지가 보이거든. 그래서 지금 풀어보시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강의들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요. 수능 개념 강의가 제일 먼저예요. 현재 지금 가장 여러분들이 개념 준비하기 좋은 강의인데
이것도 사실은 한 강당 한 과목당 30강씩 있어요. 그러니까 세 과목 하면 90강이라 편안하지만은 않아요.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시간 여유가 있는 편이 아니니까. 자, 수능 개념 강의 일단 들어보시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좋고요. 그 다음이 아까 말했던 2020 수능. 이건 지금 빨리 들어보실수록 도움이 돼요. 내년 여러분의 수능을 위해 전년도 수능을 아껴두지 마세요. 10번을 봐도 도움이 되니까 지금 한번 봐보시는 게 훨씬 도움됩니다. 그리고 고3도 내신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학교 시험 3주 완성 이런 식으로 해서 내신 대비 강좌들 열려요. 그때 여러분들 도움 받으면 되고, 이거는 고3보다도 고2 친구들. 예비 고2가 됐을 때 여러분들 내신 준비가 제일 중요해서요. 학교 시험 대비하는 강의,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좋은 건 올림포스라는 강의예요. 수학의 경우에는 수학의 왕도 포함. 이런 강의들이 호흡이 되게 길어요. 막 50강 이상씩 되는데, 장점은 개념을 처음부터 쭉 나가고 문제풀이까지 같이 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따라가기 가장 좋은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추천을 하고요. 요즘 제가 2주 특강 요 강의를 얼마 전에 촬영을 했거든요. 10강짜리였어. 그래서 10강밖에 안 돼요. 그래서 훨씬 빠르고, 그리고 강의 시작하고 나니까 애들이 다 완강했다고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좀 볼 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 된다면 딱 10강 안에 복습하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사실 막 70강씩 복습 언제 하고 있어. 그치? 그러니까 필요한 과목들은 요때 여기에 와서 2주 특강 같은 짤막짤막한 단기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 수시나 논술 이런 쪽도 강의가 많이 있어요. 이건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서 보여드리는 거고, 이거랑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꼭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는 게 EBSI 들어가시면 입시 정보 탭이 있어요. 거기 가면 기출문제 같은 것들 다 있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보시면 되거든요. 거기 가서 전년도 수능 여러분들 선배들 거 다 받고 여러분이 푸셨던 시험지도 다시 한번 받아갖고 꼭 풀어보세요. 제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있어요. 수시 대비는. 그리고 수시 관련해서나 입시 쪽은 이따가 윤용고 쌤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테니까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자, EBSI에 들어가시면 선생님도 있고 아까 요 앞에 막 나왔던 다른 예쁜 선생님들, 멋있는 선생님들 다 계시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일단 강의가 되게 많아요. 강의가 되게 많다 보니까 내가 무슨 강의를 들어야 되는지 좀 힘들 텐데, 딱 들어가시면 맞춤형 커리큘럼 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렇게 로봇처럼 생긴 애가 하단에 딱 달려 있어요. 단추라고. 알아요? 걔 누르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입력하면 알아서 여러분한테 추천하는 강의가 나옵니다. 그런 거. 그리고 뭐 안 되면 선생님한테 들어오세요. 그래서 내 강의로 들어오셔도 좋고요. 그리고 선생님 페이지에 들어가면 수강후기란이 있거든요. 이게 저도 고3 때 저는 인터넷 강의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터넷 강의로 공부를 했었는데 난 학원 왔다 갔다가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인터넷 강의 듣는 친구들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EBS를.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을 하는데 끝을 못 내. 그래서 제자들한테 시켜본 게 1강 끝났어요, 2강 끝났어요를 수강후기에 좀 남기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걸 시작한 친구들 중에 성공하지 못한 친구는 없었고요. 뭐 작년에도 선생님 이제 저 선생님 후배예요 이렇게 남기더라고요. 결국은 1강 듣고 2강 듣고 3강 듣고를 계속 수강후기에 남기잖아요. 그러면 강의를 완강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의리가 생기거든요. 안 들으면 선생님한테 미안해. 그리고 선생님도 그 학생을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강의를 듣건 여러분의 발자취를 좀 남겨놓는 습관을 가지면요, 강의도 좀 끝까지 듣게 될 거고 계획적으로 듣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팁들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이건데요. 저희 고2 담임 선생님이 되게 특이하셨어요.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왔다고 하셨는데 딱 우리가 상상하는 물리학과 졸업한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 어떠냐면 막 수업을 하다가 선생님 저희 잘 안 들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고 더 칠판 가까이로 가서 말을 이렇게 작게 하셨어. 정말 특이하죠. 너무너무 특이해가지고 사실 별로 학생들이 안 좋아했는데 저는 알 수 없는 그 매력에 꽂혀가지고요. 그 선생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었어요. 근데 제가 좋아할 수밖에 없었던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선생님이 아드님이 음악을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약간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음악 하는데 약간 밴드 이름이 뭐 노브레인 같은 그런 이름이었어. 그러니까 선생님 되게 똑똑한데 아들의 밴드 이름이 뇌가 없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물어봤지. 선생님, 아드님이 음악 한다고 하는데 반대하진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정말 쿨하게 뭐라고 하셨냐면
20살이 되기 전에 한 번은 미쳐봐야지. 나는 그게 공부였고 내 아들은 음악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뭔가 하나를 여러분이 나 너무 리액션 마음에 들었어. 누구야? 뭔가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요, 정말 후회가 없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꿈도 이룰 수 있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